drops of bass. 안녕하십니까, 야생마TV 야생마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차는 차량 이름은 포드 F150 랩터입니다. 포드 F150은 미국에서도 가장 판매량이 많은 차량 중에 하나고, 픽업 트럭 부문에서는 가장 인지도가 많은 그리고 높은 차량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차에 대한 그런 좀 로망이 있어요. 그래서 다찌 챌린저도 샀던 거고, 다찌 챌린저는 아주 빠그라졌지만 지금 그래도 가끔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랩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타보면서 느꼈던 것들, 얼마나 매력이 있는 차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자, 사람이 없으니까는 걷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 랩터의 디자인, 이 F150의 디자인을 보시면은 그냥 딱 봐도 트럭의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기존 F150하고 틀린 부분은 그냥 이 앞에 있는 그릴하고 여기 보이는 이 헤드램프 디자인이 조금 변경이 되어 있어요. 벤츠의 AMG, BMW의 M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량이 좀 멋있어 보이고 강력해 보려면은 아구창 부분이 또 강력해야 돼요. 여기가 큼지막하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불빛이 또 이렇게 3개가 또 들어와져 있습니다. 일반 F150에는 이런 그 램프가 안 들어와져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차량의 전폭을 좀 보여줄 수 있게끔 멀리서도 이만큼의 차가 있다, 이만큼의 폭이 넓은 차가 있다라는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램프가 있고, 차량의 끝이 여기까지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또 LED 전구가 이렇게 또 들어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범퍼는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인데 국내에서는 철제 범퍼가 들어가면 불법입니다. 원래부터 수입이 될 때부터 철제 범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순정도 철제 범퍼예요. 조심해서 운전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투박해요. 이 랩터라는 이름 자체가 공룡에서 가지고 온 이름이거든요. 공룡처럼 조금 투박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닛 같은 경우도 캐릭터 라인을 조금 굵직굵직하게 넣어서 머슬카의 그런 느낌을 많이 주었어요. 엔진은 작습니다. 엔진은 3.5L짜리 에코부스터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거의 뭐 뚝배기만 봤을 때는 거의 한 6400cc 정도 들어가 있을 정도의 그런 느낌의 보닛을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 차량 자체가 고성능의 차량이기 때문에 열을 좀 잘 뺄 수 있게 여기 덕트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입니다. 거짓 인생의 덕트가 아니라 진짜 덕트이고, 여기에 이렇게 또 구멍이 송송 나 있습니다. 포드사에서도 F150만큼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드는 그런 차량 중에 하나예요. 판매 순위 1위가 이 트럭이에요. 이해가 안 가죠. 미국 정서랑 이 한국 정서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트럭 부분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램프 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디귿자로 안에는 LED 이제 전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LED 전구가 들어가 있고, 사이드 측면으로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 측면으로 옵니다. 측면으로 오면은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 어깨랑 비슷한 곳에 보닛이 위치해 있습니다. 딱 봐도 위압감이 어마어마해요. 기본 그 F150이랑 이 랩터랑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타이어 폭이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의 위치에 있다, 제 다리 폭만큼 위치해 있다 그러면은 휀다를 요만큼만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이 전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휀다를 조금 더 밖으로 빼서 순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버 휀다가 이렇게 또 장착이 순정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이게 아가미 덕트가 하나가 달려 있는데, 이것도 리얼입니다. 아주 싸구려예요. 아주 싸구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타이어가 달려 있습니다. 일단 17인치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 올터레인 타이어라고 그래가지고 오프로드도 가능하고 올로드도 가능한 그런 이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타이어 4짝 바꾸는 데는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가격이 아주 흉악해요. 안쪽을 보면은 좀 방음 자체가 사실은 많이 잘 안 돼 있는데, 어찌됐건 이 차량의 특성이 트럭이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많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이 캐릭터 라인이 F150의 그 기본 틀 캐릭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내려가져 있냐면은,
이쪽 사이드 뷰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 때 사람이 봤을 때 밑쪽을 조금 더 깊이 내려볼 수 있게끔 여기를 살짝 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비밀번호 숫자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키를 분실하고 왔을 때 요거 버튼을 눌러가지고 차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끔 비밀번호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포드가 이제 주구장창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링컨도 쓰고 있고. 오프로드를 타는 이런 차량들이 왜 보통 사각으로 되어 있냐면은 차가 전복이 됐을 때 멈춰요. 그 각진 부분에 잡혀서. 그렇기 때문에 사각을 좀 유지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디자인적인 아이덴티티가 있고, 그리고 아래 보면 철제 아주 단단하게 발 부분을 좀 잘 지지를 많이 해줘요. 무게를 많이 견딥니다. 요즘 픽업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 부분이 뭐냐면은 차가 베드가 길기 때문에 차가 뒤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의 여유 유격을 줘서 여기에 기스나 이런 좀 파손이 없게끔 차가 조금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여기 이제 파팅 라인 이렇게 줘가지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또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웃긴 게 뭐냐면은 보통 미국 차량들이 주유구가 그냥 열려요. 비밀번호나 뭐 키가 없습니다. 그냥 열립니다. 뚝배기가.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흉악한 것들을 또 이렇게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요 라인이 진짜 섹시한 거예요. 공룡의 뒷다리 마냥 강력하게 또 이렇게 부풀러 올라 있는데, 요 라인이 사실은 이런 고성능 차나 아니면은 휀다가 오버 휀다로 나와 있는 차들의 그 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앞쪽에는 일반 스프링 쇼버가 들어갔어요. 근데 뒤쪽에는 폭스 쇼이 들어갔습니다. 폭스 쇼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판 스프링이 따로 이제 장착이 또 되어 있어요. 일반 차량에 쓰면 승차감이 아주 극악무도해요. 하지만 이 차량은 폭스 쇼크랑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승차감이 상상 이외로 엄청나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도끼도 있고, 오프로드를 탈 때 좀 필요한 그런 도구나 연장들을 여기다 장착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또 되어 있고, 여기 안테나가 이렇게 또 되어 있어서 CB가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후면부를 보시면은 보통 F150 타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가 BMW를 기본 버전을 사서 M 버전으로 튜닝하듯이 거지인생으로 이걸 튜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판넬을 장착하고 앞에 그릴도 바꾸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이 램프가 간결합니다. 간결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전 세대는 거의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배기 군형이 거의 요만합니다. 손가락이 그냥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커요, 배기 군형이.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를 열어볼 건데 살짝 또 고급 버전이라고 보드랍게 내려와요. 살짝 이런 느낌, 스무스한 느낌으로 또 이렇게 내려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잖아, 올라갈 수가 없잖아. 이게 안 되니까는 딱 하면 발판이 나옵니다. 하지만 또 이걸로도 부족해. 그러면은 요 지팡이를 한번 뺍니다. 강력하게. 아주 컴포트가 흉악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 베드가 보통 한 200만 원이 넘습니다. 한 단계 접을 수 있고, 저는 위에 이제 바를 장착을 해서 두 단계까지밖에 안 접혀요. 야, 여기 보면 또 기부를 위해서 또 마스크를 항상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기부를 그냥 뭐 일주일에 3번씩 다닙니다. 일단 이 랩터 차량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다 큽니다. 길이가 5,880입니다. 그리고 폭이 2,191, 높이가 1993입니다. 우리가 그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국산차 중에 카니발 신형이 어느 정도냐면은 전장이 5155, 전폭이 1955, 전고가 1740입니다. 이 랩터가 전체적으로 다 큽니다. 1억 5천짜리의 쓰레기 실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두께부터 어마어마하죠? 한 뼘 정도 나옵니다. 문 두께가 한 뼘 정도 나오고, 타보면 또 그냥 그럭저럭 좋습니다. 보통 트럭이나 SUV 같은 경우는 유리창을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여기 있는데 엄청나게 편합니다. 여기 달려있는 게, 여기 달려있는 것보다 수납 공간이 엄청 많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심지어 여기도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제 에스컬레이드 타보고 큰 차량을 많이 갖고 있어 봤거든요. 그 모든 차량 중에 이게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는 이 그릴에서 형성한 이런 공조기, 그리고 사각의 이런 느낌들, 사실 싸구려 티가 많이 납니다. 제 차지만 이게 진짜 어찌됐건 이 올드한 느낌 중에서도 확실히 터치패드에서는 못 따라와요. 아직까지는. 제가 미국에 사는 운동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랩터에 대해서. 최고의 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4륜 하이, 4륜 로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버튼 하나로 돌리면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움직입니다. 뒤에 트레일러를 장착했을 때 트레일러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일러 브레이크
플러스 마이너스를 둬가지고 조금 더 영린하게 내 스타일대로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장치가 또 되어 있습니다. 이 핸들에 이 빨간 선 하나가 다릅니다. 가운데 이 빨간색 이 라인을 하나 넣어줬는데 요게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줘요. 보면 뒤에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사이즈가 작은 게 보통인데 이거는 패들 시프트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전체 손가락이 다 닿아도 부담이 없을 정도로 넓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기능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앞차 간의 거리를 재고서는 가는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급정거까지 있습니다. 일단 뭐 수납 공간이 엄청나게 넓죠. 야, 여기 닫기 키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흉악합니다. 열잖아요? 와, 이거 뚝배기 들어가는 수준이에요. 요거 뭐 헬창의 길 아닙니까 또. 그리고 이 차량에는 베겐앤로슨 그 스피커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질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좋아요. 아무래도 이 차량이 오프로드 차량이기 때문에 밖에다 이제 라이트를 달거나 등화류를 장착을 할 때 쉽게 여기다가 이제 장착을 해서 껐다 켰다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1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집 모양의 이런 버튼이 3개가 있는데 미국 자체가 게라지 문화가 엄청나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차고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끔 그렇게 또 게라지 버튼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아주 귀엽죠? 자기만의 애견을 이제 데리고 다닐 때 뒤쪽에 이제 공간으로 좀 많이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뒷좌석에 앉았는데 지금 무릎이 주먹 2개 그리고 주먹 반 개가 더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남습니다. 침차 아니면 트럭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또 숨겨진 또 공간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다가 이렇게 거의 뭐 반 오토매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고급스럽게 나오잖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1억이 넘는 차가 이렇게 나온다, 바로 잘못됩니다. 하지만은 미국에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엉덩이를 또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 미국 차량 같은 경우는 거짓말이 아니라 맥반석에 온 듯한 그 정도의 뜨거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즈가 거의 이 불알통이 축 쳐질 정도로, 그리고 또 통풍을 하잖아요? 그럼 냉동 블루베리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차가워요. 애기들이 또 많이 그 미국 사람들은 많이 태우는데 벨트가 여기 보면은 오뎅 마냥 살짝 통통합니다. 여기에 에어백이 달려 있습니다. 에어백이 달려 있어가지고 충동했을 때 에어백이 터지면서 몸을 감싸줘요. 그래서 이 포드 트럭, 이런 좀 고가에 들어가는 이런 차량들은 여기에도 이렇게 에어백이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신경을 좀 많이 쓴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주행 한번 가보시죠. 자,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탱크 지나갑니다. 차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코너 돌 때가 곤욕이에요, 곤욕. 여기 보면 앞에 노란 색깔 이제 방맹이가 있죠? 왠지 달 것 같아, 느낌이. 바로 위에서 핸들 자체가 폭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주행할 때도 편하고 시트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푹신푹신하고 전체적인 주행 느낌으로 봤을 때는 자, 치고 나가는 느낌. 바로 배기음이 울부짖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엑셀을 딱 밟았다가 딱 떼잖아요. 그러면은 쉬 하면서 소리가 흉악한 소리가 나요. 일단 이 차량이 엔진 배기량이 3500cc입니다. 그리고 마력이 450마력, 그리고 10단 자동 변속 미션이 이제 장착이 되어 있어요. 힘이 남아 돕니다. 그리고 제로백이 무려 이 큰 차체에 6.1초입니다. 6.1초. 실제로 이 포드 머스탱 GT랑 이 레터랑 경주를 한 그 영상이 있는데 150km 이상 구간까지는 거의 똑같이 지나가요. 근데 한 200km에 근접하다 보면은 차량이 조금씩 뒤처지기 시작해요. 윈터로 바꾸자마자 바로 4륜으로 바뀌어요. 지가 알아서 4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4단으로 가고 있는데 3000rpm을 써요. 근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단수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되면서 RPM을 팍 쳐요. 조금 더 그 차량이 치고 나가는 느낌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돌립니다. 유턴 걸려요. 무조건 차선이 하나가 더 있어야지만 한 번에 돌 수가 있어요. 이 모드를 바꿀 때 바로바로 느껴지는 그 체감되는 느낌, 바뀌는 느낌이 직관적으로 나타납니다. 락을 걸고 가는 4륜 로우 버전, 이걸로 또 가게 되면은 4륜 하이에 4륜 로우를 걸고 갑니다.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을 갈 때 차량이 밀리거나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어 단수를 걸고 저단으로 천천히 토크를 내면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장착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야가 엄청나게 좋아요. 위에서 내려 찍는 듯이 볼 수 있는 이 엄청나게 높은
높이,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그 백미러는 사실은 제가 튜닝을 해놓은 건데 카메라를 달아서 뒤쪽에 좀 개방감을 좀 많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스탑앤고 기능도 있어가지고 연비까지 또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만 연비를 절약하지 아주 흉악해요. 그러니까 연비가 보통 한 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4.5, 5. 기본 F150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옵션들이 장착되어 있는데 차선 이탈 방지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지가 웬만하면 잡아줍니다. 왜 안 잡아? 왜 안 잡는 거야? 야, 얘가 지금 센서가 잘못됐어요. 흙이 묻었는지. 원래는 잘 잡아주거든요? 켰는데? 자, 잡아봐라 좀. 잡지를 않습니다. 원래는 잘 잡는데 잠깐 얘가 뇌가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잘 잡아줘. 그리고 앞차 간에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앞차를 따라가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도 이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다 보여요. 옆에도 보이고 뒤쪽도 보이고 전체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옵션보다 훨씬 더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 시끄러워. 사실 이 차량을 좀 생각하시는 남자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차량을 많이 좀 시승을 많이 해보시고 구매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하차감 딱 내렸을 때 강력해요. 그냥 사람들이 이목 집중이 딱 됩니다. 그런 맛에 사실은 이 차량을 타는 분들이 많고, 캠핑을 가시는 분들의 워너비 차량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많이 좀 찾는 그런 차량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타봤었던 차량 중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라이닝 같은 경우도 6만에서 8만 사이에 바꿀 정도로 상당히 오래 쓸 수 있고, 타이어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오래 써도 타이어 트레드가 닳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유지 보수비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포드 F150 랩터를 좀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 다음번에는 미스터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과 한번 캠핑도 가서 실질적으로 이 차를 활용을 해서 좀 재밌는 컨텐츠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생마TV 야생마였습니다.